신화증권 회사에서 AI 총괄을 하고 계시다. 일단 비주얼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역대급으로 예, 교육 꼭 배워야 될 것 같은. 예. 오늘 강연은 일단 제 뭐 다른 소개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취미로 아르헨티나 탱고를 춤을 춥니다. 탱고를 추신다고요? 얼마 전에 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우와. 그래서 이제 탱고도 뭐 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뭐 관심사들이 있는데 재즈 밴드도 한 20년 동안 베이스를 쳐오고 있고 철학 책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연결점이 근데 저는 언뜻 잘 안 그려지는 게 이분 탱고 추셨다가 갑자기 책 썼다가 교육 관련 뭐 AI도 하셨고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이랑 뭐 분야들을 막 말씀드린 이유가 네. 뭔가 상관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뜬금없는 분야의 연결성이 할 얘기가 많은가 보죠. 제 전공이나 일 같은 거, 인공지능 아니면 뭐 취미들 이런 걸 보면 연결이 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제 안에서는 뭔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있던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 인사이트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사실 과학을 잘한다는 거랑 뭔가 말을 잘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딱 거기 그 순간에 사용하고자 했던 의미의 절묘한 최적의 단어들을 쓰는 정교한 문장을 구사하더라고요. Junha is awarded the Fields Medal 2022.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이입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뜬금없는 분야의 하나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높은 경지의 생각들을 다루던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그 정도 정교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뭔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인공지능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려주고. 근데 사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뜬금없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 분야를 어느 정도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공부나 고상한 취미 이런 거일 필요도 없어요. 김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간장게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건 동시에 있는 사람 많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뭐 방송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비트코인도 야, 아니요, 그건 주식도 홍진경밖에 없다. 유일무이한 존재가. 오, 방송에 김치에 주식에 비트코인 홍진경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아직 안 사가지고요. 후회하고 있다고. 아, 예. 하지만 관심은 있어요. 조심해서 잘 근데 그 나중에 따로 상담 좀 해주세요. 심리학에서도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문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실험. 아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커넥팅 다트.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 하나하나들이 점이라면 네. 그게 언젠가 연결될 거다. 네. 거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뒷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커넥팅 다트는 looking forward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거라고 예측하고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중에 보니까 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테크놀로지에다가 사실 인문학을 얹힌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사례도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중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어요. 서체. 그 맞아요. 수업이 그때 당시에는 애플의 폰트로 연결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과체가 연결. 나온 거잖아. 그냥 관심 있는 것들 이것저것 계속 경험해 보는 건 나중에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될 거예요. 김상욱 교수님이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 파인만 같은 경우에도 그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능력이 있지 않았나요? 파인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고요.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물리학자들한테 너의 물리적인 직관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파인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디슨보다도요. 에디슨은 여기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이거는 김상욱 교수님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이거는 진짜? 상대가 안 되는. 아예 근데 왜 에디슨이 더 유명해? 더 유명한 것뿐이죠. 파인만과 비교할 만한 천재는 뭐 폰 노이만 정도? 스타일로 보면 칼 세이건 정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이분이 40대 중반부터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맨날 술집에 가서 연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술집에 앉아가지고 거기 이 술집에 있는 여성들을 그림 그리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나중엔 이제 이게 거의 부업이 돼가지고 그런데 팔아요. 네. 근데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팔았다가는 이름값 때문에 팔릴 거를 걱정을 해서 가명을 씁니다. 근데 아름아름 알았을 거예요. 아름아름. 그럴 수도 있죠. 에이 모르는 척하지만 파인만 꺼져라 이거 이러면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파인만은 사실 그 악기, 그 봉고 드럼을 친 거로도 유명해서 그 다음에는 이 봉고 드럼이 수준급에 올라가지고 어디 가나 이제 봉고 드럼 막 이렇게 치고 그러는. 작가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질 있는 분, 저는 사실 배명훈 작가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가분들 중에 다재다능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고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라고 하는 미국 SF 작가인데요. 독자들 중에 여성 작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남자 작가들이 무슨 소리냐, 이 작가는 남자 작가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나중에 여성 작가인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SF계에서 좀 충격이었죠.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던 작가인데 그 시대만 해도 여성이 입대해서 소령까지 진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CIA에 발탁이 돼서 뭔가 요원으로 일을 했겠죠.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고 심리학 박사를 했어요. 네, 실험 심리학을 해서 박사를 했던 분이고 그 뒤에 SF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한 50대 정도부터 시작한 경력만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다 자기 재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도 생각해보면 공대 나왔는데 이것만 하고 다녀가지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산 거예요. 입사를 그걸로 한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또 다양한 또 그러니까. 다양한 인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얼핏 봤을 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의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더 희소성은 올라가겠네요. 내가 깊이 파고만 들어간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거를 동시에 한 사람이 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 덕질이어도 좋은 거고,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괴상한 패션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요리일 수도 있겠죠. 뭔가 뜬금없어 보여도 그 자기의 그런 관심사에 매진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뜬금없는 분야들을 깊게 이해를 하면 인공지능은 절대 여러분을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힘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른 말로 저는 이거를 생각의 체급이라고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홍진경 씨 얼마 전에 그 중학교 수학 검정고시도 도전하셨잖아요. 네네. 여러분 재밌는 구경하러 오셨네요. 첫 번째 문제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보시면 딱 답이 나오시나요? 오, 빠르네요. 맞았습니다. 1번 보자마자 맞았습니다. EMI 3이 나왔습니다. EMI 그러면 자 지금 이것만 제대로 고치면 만점입니다. 오! 현재 시간이 2번으로 나왔는데 4번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만점인데요. 근데 공부하기가 조금 옛날보다 수월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중학생 때보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되게
풀리는 거야. 이해도 쉽게 되고. 왜 그러지? 그 왜 그런 거야? 나 진짜 그거 느꼈어요. 이게 그 수학 공부가 더 쉽게 수월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홍진경 씨의 생각에 체급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옛날엔 똑같은 그 시기라도 선생님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그냥 딱 얘기하셔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를 한번 떠오르면 초등학교 때 뭐 배우던 것들이 되게 어렵죠. 막 두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세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근데 막상 중학교에 가고 나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 돼서 똑같은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엄청 쉬운 건데 왜 한 20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안 했지 이거를? 네. 이런 쉬운 거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뭔가 책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읽히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로 그 생각의 체급이 커진 예입니다. 그 라이트급, 헤비급 이런 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0kg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 해도 200kg짜리 사람이 이렇게 밀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체급이 있듯이 뭔가 생각에도 비슷한 어떤 체급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